리플, XRP의 본격적인 상승은 몇 년간 이어져온 SEC와의 소송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플 소송의 끝이 보이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리플 XRP가 2024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최근 며칠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1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거시경제 향방을 결정지을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었던 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죠. 여기서 미 연준은 대다수의 분석가들이 예측한 대로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0% 사이를 유지했는데, 이로써 5회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죠. 또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전히 물가 상승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금리 인상 예측치를 발표하는 CME 그룹의 분석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은 오는 7월 31일 FOMC 회의에서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2024년 말에는 금리가 약 50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또한 이 밖에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4.6%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거든요. 이게 지난해 12월 예상과 같은데, 점도표에서 연준 의원 19명 중 10명이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올해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도 3월에서 오는 6월로 늦춰졌으며, 금리 인하 횟수도 6에서 7회에서 2에서 4회로 감소했어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대로라면 암호화폐 전망은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이는데, 경제의 연착륙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의 대통령 선거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거시적인 배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일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롱 포지션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일전에 브리핑 내용으로 말씀드렸듯 새로운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려면 3개월의 검증 시간이 필요한데, 4월이 되면 3개월이 마감되기에 이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세계 최대의 일본 연기금 또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을 고려하면서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대장인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들도 따라오는 건 당연하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조정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조정일 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XRP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식을 전한 거래소는 비트맥스인데, 해당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용 XRP 상장이 발표되었어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관련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장한 게 비트맥스뿐만 아니라 바이트루 거래소 역시도 XRP에 대해 8개의 새로운 현물 기반 거래상을 도입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했거든요. 이로써 바이트루에서는 90개 이상의 XRP 거래상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더불어 바로 약 하루 전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틀란티스 거래소에도 XRP가 상장되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면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XRP의 거래 유동성을 비롯한 거래량이겠죠. 더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들이 XRP로 유입되게 될 것이고, 이는 XRP의 매수세를 부추길 수 있기에 가격 상승을 긍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이 리플 XRP를 줄줄이 왜 상장했냐가 핵심이 되는데, 결국 상장시킨다는 건 거래소에서도 XRP가 큰 거래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에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이 말은 리플에 있어 큰 거래량을 기록할 일, 즉 리플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거래소들도 확신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이들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건 XRP가 거래될 수 있는 명확성, 즉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유럽 연구소 역시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유럽 기업 거버넌스 연구소 ECGI의
사이에 새로운 연구에서 XRP가 2023년 7월 약식 판결에서 판결을 받은 것처럼 유가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임을 재확인했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기업 거버넌스가 데이터와 기술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이 최신 보고서에서 토큰 제공과 관련하여 리플 XRP가 명확한 규제의 문제 영역으로 언급되었는데, 특히 ICO 초기 화폐 공개와 같은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토큰을 분류할 때 더욱 그렇다고 나와 있죠.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역시도 이 CGI 연구에서 XRP는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하는데, 어쨌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암호화폐가 규제 당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XRP는 증권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이다 라는 보고서 자체가 이러한 SEC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소식 중 하나이기에 이는 XRP의 법적 명확성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핵심이 되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에 대해 체크해보면 3월 22일 SEC가 준비한 리플에 대한 구제책 관련 브리핑을 봉인할 것을 리플과 SEC가 협의하에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말해서 3월 22일에 발표되는 SEC의 구제책 관련 브리핑을 일반 대중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브리핑이 언제 공개가 될지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5일에 리플과 SEC 양측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 할 것인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때 제3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더불어 여기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고, 다음 날인 3월 26일에 양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SEC의 구제책 브리핑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게 돼요. 이는 현지 시간으로 3월 26일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7일에 해당 브리핑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후 4월 22일 리플이 SEC의 구제책 관련 브리핑 관련해서 반대 브리핑을 하게 되고, 이후 5월 6일 SEC가 리플의 반대 브리핑에 대한 답변서가 나오게 되며, 이후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혹시나 하는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SEC나 리플 모두 소송 합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과거에 SEC는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을 해결했고, 리플 사건으로 SEC 역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다가오는 미국 선거 이후 행정부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SEC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더불어 리플의 경우에는 수백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절약하고 자체 및 XRP 토큰의 개발 및 확장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의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소식은 3월 26일 공개되는 SEC의 구제책 브리핑 일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리플의 입장에서는 사실 합의는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만약 안 하고 최종 판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은 SEC 쪽의 입장이라서 결과적으로 큰 걱정 없이 그저 여유롭게 흘러가는 흐름을 지켜보시면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